헤어지고 난 뒤 그 사람 마음에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겉으론 괜찮아 보여도 속에서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 그리고 당신을 어떤 존재로 남겨두었는지 이제 천천히 풀어드릴게요. 보이시는 카드 중 본능적으로 마음이 끌리는 카드를 골라주세요. 10초의 시간을 드릴게요. 카드 다 고르셨나요? 네, 그럼 1번 카드를 고르신 분부터 정거장 리딩 들어갈게요. 네, 첫 번째 정거장에 오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헤어진 뒤 그 사람에게 찾아온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까요? 카드를 통해 알아볼게요. 일단 처음 나온 카드가 텐 오브 소드, 소드 10번이 나왔는데 이 사람 이별을 겪으면서 이 사람의 마음도 한번 완전히 무너졌어요. 끝이라 생각했지만 그 끝에서 생각보다 더 큰 충격과 후회를 동시에 맛봤습니다. 지금은 감정적으로 이렇게까지 무너질 일이었나? 라면서 스스로 되묻는 단계라고 보여지네요. 그리고 두 번째 카드를 볼게요. 두 번째 나온 카드는 퀸 오브 컵스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이 퀸 오브 컵스는 감정을 의미하는데 감정이 되게 예민해졌다 라고 해요. 평소보다 더 쉽게 마음이 흔들립니다. 당신이 줬던 따뜻함이나 그리고 되게 편안함 그리고 다정함 같은 것들, 그런 거를 뒤늦게서야 크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예민하다라는 거는 갑자기 뒤늦게 감정적으로 큰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되게 따뜻했던 순간들이었고 행복했던 순간들이었구나. 그 당시에, 이별 당시에는 잘 몰랐던 것들이 이제서야 마음적으로 많이 깨닫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감정적으로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도 훨씬 커졌다라고 하네요. 세 번째 카드를 볼게요. 세 번째 나온 카드는 에이스 오브 펜타클스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이 에이스 오브 펜타클스는 뭐냐면 이 사람은 현실적인 변화도 크게 느낀다라고 해요. 당신과 있을 때보다 뭔가 지금의 삶이 더 삐걱거리거나 방향성이 불명확해진 느낌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당신이 없으니까 마음이 막 불안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여유가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나 이제 뭐부터 시작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계속 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 힘들 거예요. 하려던 일도 잘 안 풀리고 기회들도 생각보다 많이 오지 않고, 그러니까 삶이 되게 이제 불분명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카드고, 마지막 나온 카드를 볼게요. 마지막 나온 카드를 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마음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마음이 안정되고 싶은, 안정받고 싶은 욕구가 확 커졌어요. 그리고 이 관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그때 너무 섣부르게 행동을 했나? 왜냐하면 지금 후회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그때 그렇게 행동하지 말았어야 했나? 라는 생각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안정받고 싶다라는 욕구가 커진 거는 반성도 있는데 누군가에게 조언을 듣고 싶어 해요. 지금 마음이 힘들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조언을 듣고 싶어 하고 나의 방향성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당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흐름처럼 보여지기도 해요.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을 때는 이 사람 마음속에는 변화보다는 뒤늦은 깨달음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당신이 떠나고 난 그 자리에 생긴 이 사람의 텅 빈 공간, 그거를 메워야 하는데 메우지를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메워야 할지를 모르겠고,
그래서 지금 마음이 많이 불안정하고 힘든 상태로 보여집니다. 막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고 의지하고 싶은데 그럴 사람도 마땅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이 관계를 돌아보게 되고 연락하고 싶은 마음도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헤어진 뒤 그 사람에게 찾아오는 가장 큰 변화에 대해서 카드를 통해 알아봤고요. 그 변화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카드를 통해 알아볼게요. 네, 카드를 뽑아봤는데 일단 처음 나온 카드가 컵 5번이 나왔어요. 이 컵 5번은 뭐냐면 잃어버리고 나서야 소중함을 아는 그런 사람을 뜻해요. 이 사람이 이별 자체가 생각보다 더 아팠나 봐요. 되게 힘들었나 봐요. 이별이 생각보다 더 아프게 들어왔고 이 사람의 감정적인 모습을 봤을 때는 허전함과 공허함이 굉장히 크게 남아 있습니다. 뭔가 당신이 없어지니까 이 사람의 일상이 휑해지기도 하고 감정이 비어있는 느낌이 들었대요. 그 허전함이 변화라는 것을 강제로 밀어넣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변화는 허전함이 가장 큽니다. 당신이 없고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내 마음은 지금 허전하다라는 변화가 가장 크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카드를 볼게요. 두 번째 나온 카드는 페이지 오브 소드라는 카드가 나왔는데 이 페이지 오브 소드는 뭐냐면 겉모습을 봤을 때는 이 사람은 당신을 신경 쓰지 않는 척 합니다. 근데 마음 한편으로는 몰래 당신을 계속 관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궁금한 거예요. 되게 궁금하고 뭐하고 사나, 잘 살고 있나 나 없이 이런 마음이 드는 카드예요. 되게 아이 같은 느낌이 드는 카드인데 말 못한 궁금증이나 나만 모르는 당신의 근황 같은 거를 계속 떠올린다라는 거죠. 당신을 계속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훔쳐보고 염탐하고 그러고 있는 카드인데 근데 이제 표현은 잘 못하는 거는 이 사람이 자존심이 세요. 자존심 때문에 표현은 못하지만 근데 마음을 봤을 때는 계속 당신을 주시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다음 카드를 볼게요. 세 번째 나온 카드는 템퍼런스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템퍼런스는 절제를 의미하는 카드인데 이 절제란 뭐냐면 당신과 이 관계에서 너무 이제 욱하는 성격이 있었거나 마음의 절제가 부족했다라는 걸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 이별의 이유가 마음의 균형이 무너졌던 게 가장 큰 이유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당신과 있었던 장면들을 떠올려 봤을 때 굉장히 편했고 조화로웠던 순간들이 계속 떠올라요. 근데 이 균형을 무너뜨린 게 내가 무너뜨린 거 아닌가? 라는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별 후에 삶의 템포가 흔들리고 있고 감정도 롤러코스터처럼 불안정해졌어요. 그러니까 결국 균형감을 지금 찾아야 되는데 잘 못 찾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당신과의 만남에 있어서 마음의 절제를 못했던 게 후회가 된다라는 느낌의 카드입니다. 결국 지금 현재 그 사람은 마음의 안정을 찾고 싶어 해요. 너무 마음이 불안하다 보니까 뭐라도 기대고 싶어 하고 노력도 해요. 어디 모임에 나가기도 하고 일도 열심히 하지만 그게 쉽게 채워지지는 않고 있는 중이라고 보여집니다. 정리해보자면 이 사람 변화의 근본 원인은 당신을 잃고 난 뒤에 불안정함에서 시작됐어요. 상대가 느끼는 허전함과 궁금함이 계속 이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당신의 자리가 컸다라는 거를 뒤늦게 인정을 했네요. 이 변화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진짜 마음의 방향을 바꾸고 있는 중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 이렇게 두 번째 질문을 마무리했고요. 다음 질문은요.
지금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당신은 어떤 존재일까요? 지금 그 사람 마음에 있는 당신, 어떤 존재일지 카드를 뽑아보고 리딩해 볼게요. 네, 카드를 뽑아봤는데, 일단 처음 나온 카드가 굿럭, 행운 카드가 맨 먼저 나왔네요. 이 카드는 별 카드예요. 더 스타라는 카드인데, 이 카드가 나왔다라는 거는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당신의 존재는 굉장히 특별한 존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쉽게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만약 누군가 다른 이성을 만난다 해도 당신과 대체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만큼 특별하고 소중한 인연이었대요. 감정적으로 깊이 남아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힘들 때, 지금 현재가 힘들잖아요. 힘들 때 떠오르는 얼굴도 결국에는 당신입니다. 그리고 이 카드에 하나 특별한 존재다라는 뜻도 있지만 한 가지 또 다른 뜻이 있는데 희망이에요. 희망이다라는 거는 이 사람의 소망이 있는 건데 그 소망이 뭐냐면 언젠간 우연이라도 다시 당신과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카드입니다. 이런 희망도 문득문득 생각이 난다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카드를 볼게요. 두 번째 나온 카드는 컵 6번인데 이 컵 6번이 뭐냐면 과거의 장면들을 떠올리는 그런 카드입니다. 지금 그림을 봤을 때는 영화의 한 필름처럼 한 장면들이 영화처럼 이렇게 머릿속에서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거는 추억이 강하게 떠오르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그냥 추억의 존재예요. 굉장히 강하게 떠오르는 추억의 존재다라는 느낌인데 지금도 당신의 추억을 생각해보면 당신과의 순간들은 예쁘고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있대요. 이 사람은 당신을 편안한 사람, 그리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과거를 떠올릴수록 그리움이 더 올라온대요. 그래서 계속 그리워지고 미련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마지막 카드를 한번 볼게요. 근데 마지막 카드가 소드 2번이 나왔네요. 근데 이 소드 2번은 뭐냐면 표현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의 행동, 그리고 표현을 말하는데 하지만 표현은 못한대요. 표현하는 건 좀 시간이 걸리거나 멈춰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카드 자체가 마음속으로 고민만 하고 마음속으로 갈등만 하는 그런 카드이기 때문이에요. 마음만 봤을 때는 당신을 여전히 크게 생각하고 그리워하지만 행동으로 옮길 용기는 좀 부족해 보입니다. 다가가고 싶은 마음과 멈춰야 한다라는 현실 사이에서 계속 갈등 중이고 눈을 가린 채 싸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당신은 놓기도 어렵고 근데 잊기도 어렵고 다시 잡기에는 부담이 되고 그런 존재라고 보여지는 카드네요. 정리해보자면 그 사람 마음속에서 당신은 여전히 크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잊으려 해도 잘 안 되는 사람, 그리고 감정적으로는 여전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고 미련이 올라오면 연락을 할 법도 한데 이 사람이 표현은 쉽게 못하는 것 같아요. 표현으로는 절대 드러내지 못하고 혼자서 생각만 하고 혼자 안에서만 싸우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당신은 이 사람에게 지워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점이에요. 네, 당신과 이 사람의 관계 끝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음으로 봤을 때는 아직 끝나지 않은 관계입니다. 특히 그 사람은 이별을 겪고 난 뒤에서야 이 당신에 대한 소중함이나 감정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깨닫고 있어요. 당신이 주었던 안정감이나 따뜻함, 그리고 정서적인 지지까지
이 모든 것들을 뒤늦게서야 깨닫는 중인 거죠. 지금 이 사람의 변화는 단순한 후회라기보다는 마음의 방향 자체가 바뀌는 흐름에 가까워요. 당신을 향해 마음이 자꾸만 돌아가게 되고 기억이 더 선명해지게 됩니다. 근데 표현은 좀 어려워 보이긴 해요, 사실. 혼자 끙끙 앓고만 있어요. 고민과 갈등만 하는 거죠. 그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기는 해요. 네, 그럼 이렇게 첫 번째 정거장 리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리딩은 제너럴 리딩이라 모든 분들께 100% 맞을 수는 없지만 지금 당신의 마음이 너무 복잡하시다면 개인 상황에 맞춤 리딩도 가능합니다. 1대1 상담 링크는 댓글란과 설명란에 남겨놓을게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과 슈퍼땡스로 이 채널을 작게나마 응원해 주시면 저한테도 너무 큰 힘이 되고 열차가 달려나갈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네, 리딩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열차는 다음 정거장으로 이동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정거장에 오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헤어진 뒤 그 사람에게 찾아온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까요? 카드를 통해 알아볼게요. 일단 처음 나온 카드가 나이트 오브 소드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나이트 오브 소드는 헤어진 후 그 사람이 평소보다 더 충동적이고 더 예민해졌다라고 해요. 굉장히 예민한 느낌이 드는데 뭔가를 이 사람이 헤어지고 난 후에 빨리 이루려고 합니다. 도전도 하고 노력도 하고. 근데 방향은 자꾸만 틀어지는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급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무언가를 자꾸 도전하고 빨리 하려고는 하는데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당신과의 이별 후 고통이 와서 힘듦이 와서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이것저것 도전하고 노력하는 것 같지만 마음의 여유가 없다 보니까 이 방향에 있어서 자꾸 틀어지는 느낌이 든다라는 부분이 보여지네요. 그리고 두 번째 카드를 볼게요. 두 번째 나온 카드는 에이스 오브 컵스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이 컵스는 감정을 의미하는데 에이스 오브 컵스는 감정이 다시 차오르는 그런 변화가 생겼대요. 누군가를 향한 마음이라기보다는 감정 자체가 예민하게 움직이는 흐름이에요. 되게 감정적으로 예민해지기도 하고 쉽게 화를 내기도 하고 이것저것 감정의 불안감이 생긴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어떤 설레는 마음보다는 감정 자체가 예민하게 움직이는 흐름이 보여지고요. 이별로 생긴 빈 공간을 채우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어요. 세 번째 카드를 볼게요. 세 번째 나온 카드는 더 문 카드, 달 카드가 나왔는데 이 달 카드는 뭐냐면 마음속에 있는 불안감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이 불안감이란 뭐냐면 불확실성이에요. 나조차도 이 감정이 무슨 감정인지 잘 모르겠는 혼란스러움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별이 남긴 그림자가 이 사람의 일상에 영향을 주는 모습이에요. 자꾸만 당신 생각이 막 나요. 당신과 있었던 장면들이라든지 당신과 함께했던 순간들이라든지 그런 게 머릿속에만 자꾸 맴도는데 이게 당신을 정말 그리워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너무 좋아해서 그런 건지 자기 자신도 헷갈리는 거예요. 이 감정을 잘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되게 후폭풍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당신과의 이 이별이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큰 영향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를 확인해 볼게요. 네 번째 나온 카드는 소드 6번이 나왔어요. 결국에는 이 사람이 괜찮지 않다라는 걸 알게 돼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노력도 하고 도전도 하고 사람들을 막 만나보려 하지만 계속 이 불확실성이 유지되다 보니까 내가 마음이 힘든 게 맞구나.
내가 마음이 여유가 없는 게 맞구나 라는 깨달음을 느끼게 돼요. 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려고 애를 써도 속에서는 정리되지 않는 그런 감정들이 떠다니고 있는 거죠. 차갑게 보여도 아직 이별을 완전히 넘어선 거는 아니다 라는 겁니다. 억지로 정리해야 한다 라면서 생각하면서 마음을 움직이는 단계예요. 하지만 쉽게 정리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정리해보자면 이 사람은 겉으로는 되게 강해 보이는 사람입니다. 뭐 도전도 하고 할 일이 막 많은 것처럼 그런 사람인데 사실 속마음을 보잖아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속마음은 감정적으로 힘듦이 좀 있고요. 불안감도 있고요. 또한 당신에 대한 어떤 관계가 좀 찝찝해요. 정리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정리되지 않은 마음이 마구마구 뒤엉켜 있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 이별 후에 내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압박과 그리고 아직 너를 못 놓겠다라는 감정 사이에서 이 사람은 계속 흔들리는 그런 파도 속에서 여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 이렇게 당신과 헤어진 뒤 그 사람에게 찾아온 큰 변화에 대해서 카드를 통해 알아봤어요. 다음 질문은요. 지금 그 사람의 일상과 생활은 어떠한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그 사람의 일상과 생활에 대해서 카드를 통해 알아볼게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네, 카드를 뽑아봤습니다. 일단은 이 사람의 일상은 겉보기보다는 훨씬 복잡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조합이네요. 하나하나 리딩을 해볼게요. 일단 처음 나온 카드는 파이브 오브 펜타클. 펜타클 5번이 나왔는데 이 펜타클 5번은 뭐냐면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되게 감정적인 외로움이나 아니면 경제적인 또한 생활적인 불안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되게 마음이 공허하고 힘들대요. 또한 예전보다 에너지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활기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이나 누구를 만날 때 집중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떠한 결핍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나라도 기대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약간 마음이 공허하고 기대고 싶은데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상태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온 카드는 소드 8번이 나왔습니다. 이 소드 8번은 뭐냐면 마음이 꽉 막혀 있거나 마음이 꽉 닫혀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카드입니다. 당신 생각이 들면 뭔가 움직이기가 더 어려워지는 흐름이에요. 인생 전반적으로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이 계속 반복되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마음이 닫혀 있고 뭔가 갇혀 있는 느낌이 들 거예요, 이 사람이. 행동력도 떨어져 있고 스스로도 자기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마음의 여유가 좀 없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로 해석되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다음 카드 볼게요. 마지막 나온 카드는 킹 오브 완즈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이 킹 오브 완즈 카드가 나왔다라는 거는 이 사람의 속마음이 공허하고 어떤 애정 결핍을 원하는데 그리고 또 막혀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좀 힘들어 보이거든요. 근데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을 한다라는 거죠. 겉모습은 꽤나 당당하게 보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SNS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나름 이 사람이 밝아 보일 수도 있어요. 당신이 이 사람을 봤을 때도 아무렇지 않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이 사람 자체도 어떤 가면을 쓰고 당당한 척, 밝아 보이는 척, 자신감 있는 척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기 삶에 집중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도 있고요. 하지만 겉모습이 그렇다고 해서 속마음도 같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지금 봤던 리딩처럼
이 사람 마음에는 외로움과 감정적인 압박감, 그리고 뭔가 자신을 가두고 있는 그런 마음 상태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겉과 속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이 드는 흐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일상은 겉보기보다는 훨씬 복잡하다라고 제가 말했던 거예요. 밝은 척을 하고 당당한 척을 하지만 이 사람의 정서적인 마음은 답답함과 외로움이 크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당신과의 이별이 생활과 감정 둘 다에 어쩌면 영향을 줬을 수도 있어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 사람은 잘 지내는 척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게 이 리딩의 포인트예요. 네, 그럼 이렇게 지금 그 사람의 일상과 생활은 어떤 모습, 또한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을지에 대해서 카드를 통해 알아봤고요. 마지막 질문은요. 지금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당신은 어떤 존재일까요? 그 사람 마음에 당신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카드를 통해 알아볼게요. 네, 카드를 뽑아봤습니다. 러버스 카드, 그리고 완드 9번, 그리고 운둔자 카드가 나왔는데 이 카드의 조합을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그 사람 마음 깊은 곳에는 당신이 자리 잡고 있고 한켠에 계속 남아있다라고 생각되는 조합이에요. 일단 처음 나온 카드가 러버스 카드가 나왔죠. 이 러버스 카드 자체가 당신은 여전히 특별하면서도 의미 있는 존재라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아마 이 사람이 당신과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정말 특별한 관계였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깊이 남아있는 그런 인연으로 기억되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이 카드가 나왔다라는 거는 다시 한번 두 분이 만나고 싶은 흐름이 보여지는 카드예요. 약간 이 사람의 소망이나 희망이 다시 한번 연결될 수 있지도 않을까? 우연이라도 한 번쯤은 만나고 싶다. 만나게 되면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하지? 이런 생각들이 있는 카드예요. 네,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면서 당신이 떠오르는 카드다라고 볼 수 있고 당신의 존재는 이미 이 사람한테 특별하고 그리고 깊이 남아있는 인연으로 기억되는 존재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카드 확인해 볼게요. 두 번째 카드는 완드 9번이에요. 이 완드 9번은 뭐냐면 하지만 다가가는 것까지를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이 용기를 내거나 당신에게 어떤 표현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힘이 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피를 흘리고 있어요. 카드를 봤을 때. 그렇다라는 거는 아마 이 관계에서 상처받았던 일들이 있었고 오해나 갈등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런 게 반복될까봐 또 갈등이 생기거나 오해가 생길까봐 그리고 그런 상처받는 걸 너무 싫어해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당신이 차갑게 나올까봐 그리고 작은 말 한마디에 갈등이 생길까봐 이런 생각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은 있어도 이런 고민과 갈등에 대한 생각들이 자꾸 따라오니까 행동이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 흐름이 보여요. 그리고 약간 이 카드 자체가 경계선이거든요, 이거는. 경계선이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방어적인 그런 감정도 있습니다. 마음은 있어도 이 사람이 방어 기제 때문에 쉽게 행동으로 안 옮겨지는 거예요. 그냥 어쩌면 이 현실적인 게 안전할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의도치 않게 든다라는 거죠. 그런 방어 기제 심리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 볼게요. 마지막 나온 카드는 이 카드는 은둔자 카드예요. 이 은둔자는 뭐냐면 혼자서 되게 깊이 있게 생각한다 라는 느낌의 카드입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당신을 깊이 있게 아직도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혼자 속으로만 삭히고 있습니다. 이 카드 자체가 행동력으로 옮기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느리거나 멈춰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당신을 깊이 생각은 하지만 혼자 속으로 삭히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막 혼자 참고 이 감정을 억누르고 혼자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근데 문제는 생각만 한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연락을 하고 싶다가도 고민하게 되고, 그리고 마음을 꺼내고 싶다가도 고민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카드 자체로 보면은 행동은 좀 멈춰있지 않나 라는 느낌이 드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당신을 혼자 몰래 꺼내보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마음은 깊이 생각하나 행동까지는 옮겨지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해보자면 그 사람에게 당신은 아직도 마음 한 곳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당신에 대한 생각은 많지만 표현은 적은, 그래서 오해를 부르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다시 다가가고 싶지만 상처는 두렵고, 그리고 마음이 올라오지만 확신감은 또 안 들고 불확실하고, 그래서 당신은 그 사람 마음속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자 그런 존재예요. 네, 그럼 이렇게 세 번째 질문인 지금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당신은 어떤 존재일지에 대해서까지 리딩을 해봤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리딩을 더 해보자면 이 리딩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이별을 겪고 나서 헤어진 후에 감정적으로 꽤 흔들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합니다. 근데 겉과 속이 좀 달라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해도 속으로는 감정과 현실 모두 불안한 부분이 많아요. 아마 이 사람은 마음의 여유가 없을 거예요. 감정적으로도 좀 힘듦이 있는데 현실적으로도 뭔가 막 열심히 하고 해도 뭔가 잘 안 되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제 생각에는 마음이 여유가 없어서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감정과 현실이 모두 불안정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당신에 대한 마음도 여전히 깊게 남아있어서 쉽게 그거를 넘기지 못하고 있어요. 당신을 이제 지워지지 않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무언가를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사람은 혼자만의 세상이 있어요. 혼자만의 깊은 어떤 세계관이 있는데 그 혼자만의 세상에 빠져서 감정을 정리하려고도 하고, 그리고 고민하기도 하고, 이런 표현보다는 어쩌면 숨기는 쪽을 택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느끼는 거리감이 있다면 그건 이 사람한테는 무관심은 아니에요. 당신에게 관심은 있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혼란스러움 때문에 그렇게 안 보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네, 그럼 이렇게 두 번째 정거장 리딩을 마무리할게요. 이 리딩은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완벽하게 맞진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의 마음이 너무 복잡하다면 개인 상황에 맞춘 리딩도 가능해요. 개인 상담 링크는 1:1 상담 링크는 댓글란과 설명란에 남겨놓을게요. 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혹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한 줄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슈퍼땡스로 우리 열차에 따뜻한 기름 한 방울을 더 넣어주신다면 더욱 감사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렇게 리딩을 마무리하고요. 리딩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열차는 다음 정거장으로 이동해 볼게요. 네, 세 번째 정거장에 오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헤어진 뒤 그 사람에게 찾아온 변화는 무엇일까요? 카드를 통해 알아볼게요. 일단 처음 나온 카드가 소드 4번이 나왔어요. 이 그림을 봤을 때는 누워 있어요. 약간 누워 있는데 이 뜻은 이 사람의 에너지가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걸 뜻해요.
그리고 예전보다 행동이 되게 느려졌습니다. 감정을 되게 쉬게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강해졌어요.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었고 생각 또한 되게 많아졌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무기력해져 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무기력해서 뭘 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냥 혼자 쉬고 싶고 감정적으로 많이 지쳐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휴식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카드를 보면은 두 번째 나온 카드는 퀸 오브 펜타클스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이 퀸 오브 펜타클스는 뭐냐면 이 사람은 안정감의 가치를 크게 느끼기 시작했대요. 예전에는 감정이 먼저인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안정감과 그리고 책임감 또는 현실성을 더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마 어쩌면 이 사람이 했던 행동, 당신을 놓쳤던 일들이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했나? 내가 너무 즉흥적으로 혹은 감정이 복받쳐서 그렇게 행동을 했나? 라는 생각들이 있어서 이런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아요. 그리고 뒤늦게나마 당신이 주었던 안정감, 그리고 소중함, 또는 현실감 같은 게 이제서야 막 다가오다 보니까 나는 앞으로는 안정감을 더 추구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바뀌었고 감정이 많이 추스러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과의 관계에서 놓쳤던 소중함을 자주 떠올리고 있어요. 그런 카드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세 번째 나온 카드를 볼게요. 세 번째 나온 카드는 완드 세븐이라는 카드예요. 이 완드 세븐은 뭐냐면 자기 입장에서 혹은 이기적으로 자기 입장에서만 밀어붙였던 그런 것들을 좀 후회하는 것 같대요. 약간 어쩌면 이 사람이 좀 이기적으로 행동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기적으로 행동하면서 되게 당신한테 자존심 내세우고 싸우려는 그런 행동들 때문에 오해와 갈등이 많이 생긴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이별 후에 느끼는 감정은 내가 너무 공격적이었나? 혹은 내가 너무 닫혀있는 생각들이 있었나? 라는 생각들로 인해 스스로가 돌아보는 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집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이런 고집과 이기심을 좀 내려놓았으면 어쩌면 관계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라는 깨달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의 후회가 들어간 거예요.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혹은 공격적으로 행동한 후회가 좀 들어간 카드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 자존심을 좀 내려놓는 변화의 시점이 되고 있어요. 그런 의미로 보여지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를 확인해 볼게요. 네 번째 나온 카드는 에이스 오브 소드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이 소드 에이스 카드는 뭐냐면 이 사람 마음에 한 가지 깨달음이 크게 생겼습니다. 이 깨달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보게 만드는 어떤 명확함과 정확성이 생겼다라고 해요. 근데 이 카드는 감정보다는 약간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비중이 커졌다라고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명확한 어떤 생각이 생겼다라는 것 때문에 이런 후회도 하고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라는 생각도 하고 앞으로는 안정감을 더 추구하고 소중함을 생각해야겠다라는 명확함이 생긴 거죠. 앞으로 삶의 방향을 딱 잡은 거예요. 당신으로 인해서 그런 깨달음을 얻게 한 게 바로 당신이다라는 거죠. 정리해보자면 그 사람은 이별 후에 감정, 그리고 행동, 그리고 가치관이 그런 것들 전부가 천천히 재정립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가 뭘 잘못했지?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했나?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에서야 보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됐구나. 라는 깨달음이 생긴 거예요. 이 한 가지가 명확한 깨달음이다. 라는 거죠. 그런 자기 성찰을 많이 하고 있고 이 사람의 변화 중 하나는 자기 성찰이 가장 큰 키포인트입니다. 네, 그럼 이렇게 그 사람과 헤어진 뒤 그 사람에게 찾아온 또 다른 변화에 대해서 카드를 통해 알아봤고요.
두 번째 질문은요, 감정을 좀 더 볼 거예요. 이 사람의 감정이 앞으로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당신에 대한 감정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카드를 통해 알아볼게요. 네, 카드를 뽑아봤고요. 일단 처음 나온 카드는 완드 10번, 두 번째는 페이지 오브 컵, 그리고 세 번째는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왔는데, 지금 이 조합을 보면은 이 사람의 감정이 멈춰 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계속 움직이는 흐름이에요. 당신에 대한 그리움 혹은 마음 같은 것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조합인데요. 카드를 하나하나마다 리딩해 볼게요. 일단 처음 나온 카드는 완드 10번입니다. 이 완드 10번의 그림을 봤을 때는 무게를 짊어지고 있어요. 굉장히 큰 무거운 물체를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 보이는데, 이거는 감정을 의미합니다. 이 물체는 감정이에요. 이 감정, 당신에 대한 감정이겠죠. 쉽게 사라지지가 않는데요. 마치 혼자 이 감정을 다 짊어진 것처럼 마음이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정리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홀가분하지가 않아요. 아직도 마음이 무겁고 찜찜하고 부담이 있다라는 뜻의 카드입니다. 부담감도 있지만 미련이 동시에 쌓여 있는 모습이에요. 미련, 부담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쌓여 있어서 이 사람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카드 볼게요. 두 번째 나온 카드는 페이지 오브 컵이라는 카드가 나왔는데, 이 페이지 오브 컵스를 설명해 보자면 이 사람의 마음이 조금씩 말랑말랑해진다 혹은 부드러워진다 라고 합니다. 이 소프트한 감정이 올라오게 된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 사람 마음이 되게 그리움도 올라오고 부담이 있지만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조금씩 말랑말랑해지면서 당신에게 다가가고 싶은 가벼운 본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다가가고 싶은 본능적인 마음이 생길 수 있다라는 카드예요. 하지만 이 페이지는 진지한 느낌보다는 약간은 가볍거나 혹은 조심스럽다라는 뜻에 가깝기 때문에 그냥 조심스럽게 당신을 한번 다시 보고 싶다. 연락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볼까? 가볍게 말을 걸어볼까? 라는 정도의 감정인 거죠. 근데 이 카드가 나왔다라는 거는 이 작은 호감의 물결이 다시 한번 올라오는 느낌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신호로 봐도 됩니다. 네,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고 가볍게 한 번쯤은 다가가 보고 싶다라는 느낌의 카드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를 볼게요. 세 번째 나온 카드는 데스티니 카드가 나왔어요. 이 데스티니는 운명 카드죠. 이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맨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결국 어떤 걸 의미하냐면 다시 한번 이 쳇바퀴가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감정이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에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요. 연락하고 싶은 욕구가 운명처럼 갑자기 차오를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감정 흐름이 본인 뜻대로 제어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이 사람이 이성적인 사람이고 논리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은 좀 부족할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운명적인 그런 감정의 흐름, 그리고 회전이 다시 시작되는 모습이 보여지는 그런 느낌의 카드가 나왔네요. 정리해보자면 앞으로 이 사람의 감정은 지금 현재는 멈춰 있는 듯 보이기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계속 움직이는 흐름이라고 카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을 향한 미련과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이 조금씩 다시 떠오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연락이나 우연하게 만나는 거나 재접점의 가능성도 완전히 닫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오히려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상 못한 시점에 이 사람의 마음이 다시 돌아올
여지가 보이는 카드 흐름이에요. 네, 그럼 이렇게 이 사람의 감정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카드를 통해 알아봤고요. 마지막 질문은 뭐냐면 지금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당신, 그 사람 마음속에 당신은 어떠한 존재일지에 대해서 카드를 통해 알아볼게요. 네, 카드를 뽑아봤습니다. 네, 일단 이 조합을 봤을 때는 굉장히 그 사람이 당신을 생각할 때 되게 이제 여러 가지 감정이 있는데 그 감정들이 좋은 감정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어요. 일단 처음 나온 카드를 먼저 보자면 더 월드 카드가 나왔는데 이 더 월드 카드는 당신은 이 사람에게 완성형 인연으로 남아있다라고 해요. 완성이 되었다라는 뜻인데 단순한 스치듯 지나간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인연으로 정말 좋은 인연이었다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되게 큰 사람이에요. 당신이. 되게 가치가 큰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인생에서 한 챕터를 제대로 채워준 존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지워지기가 힘들 거예요. 쉽게 지워지거나 이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당신과는 대체 불가해요. 당신이 완성형 인간이기 때문이거든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큰 인연으로 느끼고 있고 큰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다. 그런 존재로 각인되었다라고 하는 카드네요. 그리고 두 번째 카드를 볼게요. 두 번째 나온 카드는 파이브 오브 완즈예요. 완드 5번이 나왔는데 이 완드 5번은 뭐냐면 하지만 이 사람이 당신을 떠올리면 굉장히 감정이 복잡하게 흔들린다라고 합니다. 복잡하다라는 거는 당신이 정말 완성형에 가깝고 한 번 더 연락하고 싶은 그런 소중한 사람이지만 이 카드가 나왔다라는 거는 미련도 있지만 자존심도 있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상처받은 것도 있대요. 아마 오해나 갈등이 있었겠죠. 그런 여러 가지 복합한 감정이 섞여 있다 보니까 마음속에 잡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속에 잡음이 생기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 행동을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목이 붙잡힌 것처럼 자존심도 있고 여러 그런 복잡한 마음 때문에 행동으로 옮겨지는 게 쉽지만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은 당신한테 향하는데 행동은 불안해서 멈춰 있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지는 카드네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 카드를 볼게요. 마지막 나온 카드는 더 임프레스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뭐냐면 당신이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 이제 이성적으로 매력도 있고 그리고 따뜻하고 안정적인 사람으로 남아있대요. 그런 존재로 이 사람 마음속엔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가 나왔다라는 거는 당신이 주었던 사랑, 그거를 다시 한번 받고 싶다. 돌봄받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마 당신과 있을 때 아이가 됐을 수도 있어요. 아이처럼 이제 좋아하기도 하고 순수하게 사랑을 하기도 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는데 그게 약간 그리운 것 같고요. 당신을 그런 존재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되게 사랑스러운 존재, 이성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존재로 이 사람 마음속엔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당신이란 사람 쉽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의 마음이 자꾸만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그만큼 매력적이고 완성형에 가까운 인연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 사람에게 당신은 지금도 특별한 존재로 남아있다라는 게 카드의 결론입니다. 좋아했던 감정, 그리고 편안했던 감정, 또 그리움들이 한꺼번에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 한켠에
고이 간직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 감정들이 좋아하는 감정이 있다 해서 당신과 이제 이어질 수 있느냐로 물어봤을 때는 그건 좀 미지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자존심, 그리고 또 오해, 그리고 또 반복되는 갈등이 싫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행동에는 좀 제약이 있지만 이 사람 마음속을 봤을 때는 당신은 끝나지 않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그럼 이렇게 세 번째 질문까지 리딩을 마무리했고요.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하자면 이 관계는 당신과 이별은 했어도 마음속을 봤을 때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는 흐름이 보였어요. 특히 그 사람은 당신과의 기억 속에서 많은 걸 배웠고 자기 성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깨닫는 변화들이 크게 들어왔다라고 해요. 감정 자체가 멈춘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은 계속 흔들리고 있고 그리고 감정이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당신을 향한 미련과 그리고 따뜻함이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 쉽게 놓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성향이 있어요. 그 사람의 성향, 약간 자존심이 세요. 그 사람의 성향상 표현은 느리거나 멈춰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부분, 자존심 때문에 표현이 느리거나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라는 점이 있고 하지만 마음은 당신을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게 포인트네요.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느끼는 침묵과 거리감은 무관심은 아니다라는 거죠. 승객님들이 느끼는 그런 거리감, 침묵은 무관심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이 사람이 두려움과 복잡함이 있기 때문에 무관심한 척 하는 거다라는 거에 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세 번째 정거장 리딩을 마무리할게요. 이 리딩은 제너럴 리딩이죠. 모든 사람에게 100% 맞아 떨어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본인 상황에 맞는 그런 개인적인 1대1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란과 설명란에 있는 상담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그리고 슈퍼땡스는 여기 정거장 타로 열차에 큰 힘이 됩니다. 큰 힘이자 원동력이 됩니다. 네, 오늘도 리딩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열차는 다음 정거장으로 이동해 볼게요. 네, 네 번째 정거장에 오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헤어진 뒤 그 사람에게 나타난 가장 깊은 내면의 변화는 무엇일까요? 카드를 통해 알아볼게요. 일단 처음 나온 카드가 더 타워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더 타워 카드가 맨 먼저 나왔는데 이 사람이 이별로 인해 마음 한편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라고 해요.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별 자체가 큰 충격이었고 내면적으로 힘들었다라는 느낌의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감정적인 폭발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이 사람이 예상치 못한 그런 내면의 흔들림도 다가왔다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이 사람 속마음은 많이 무너져 있었던 그런 흐름이에요. 그만큼 큰 충격이 있었고 큰 아픔이 있었다라고 나타내지는 카드네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온 카드는 나이트 오브 펜타클스라는 카드가 나왔는데 이 카드가 나왔다라는 거는 이 사람의 마음은 급하지는 않아요. 급하지는 않은데 대신 더 진지하게 생각하려는 변화가 생겼어요. 큰 충격 이후에 깨달음이 생긴 거예요. 그 깨달음이란 관계, 그리고 감정, 그리고 삶의 안정감, 이런 모든 것들을 천천히 따져보기 시작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잘못한 게 맞나? 이런 것들을 따져보기 시작했을 때 이 사람이 느끼기엔 내가 되게 서툴렀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이 큰 충격으로 인해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당신이 이 사람한테 굉장히 잘해줬대요. 다정했고 따뜻하게 대해줬고 그런 당신이 준 안정감들을 뒤늦게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천천히 스멀스멀 당신의 그런 따뜻함 그리고 소중함을 느끼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렇게 보여지는 카드고요. 세 번째 나온 카드를 볼게요. 세 번째 나온 카드는 소드 7번이에요. 이 소드 7번은 간단하게 말하면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걸 나타내는 카드인데 이 사람은 감정 표현을 숨기는 경향이 이별 이후에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속마음을 말하는 게 두려운 것 같아요. 당신에 대한 그리움도 올라오고 당신에 대한 깨달음도 올라와서 마음을 한 번쯤은 표현해보고 싶은데 그게 겉으로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숨어버리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자존심도 있고 그냥 마음을 표현하는 게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속으로만 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은 좀 조용해요. 근데 생각은 훨씬 많아졌답니다. 네, 그런 의미로 보여지는 카드고요. 마지막 나온 카드를 확인해 볼게요. 네 번째 나온 카드가 더 선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더 선 카드가 뭐냐면 긍정적인 카드인데 이별 이후에도 당신과의 좋은 기억들을 계속 떠올린다라는 거예요. 당신을 원망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당신을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건 별로 안 보이고 당신과 좋았던 장면들, 좋았던 기억들, 추억들이 이 사람 마음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행복이 지금은 그립다, 다시 돌아가고 싶다 라는 감정으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만큼 당신이라는 존재가 이 사람에게는 되게 밝으면서 행복했던 기억, 그리고 밝은 그런 부분으로 남아있다 라는 뜻이겠죠. 네, 그럼 이렇게 리딩을 한 장 한 장마다 해봤는데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그 사람은 이별로 인해서 되게 크게 흔들리긴 했어요. 그만큼 큰 충격이었고 힘듦이 다가왔고 본인도 느끼지 못한 그런 내면의 흔들림이 있었는데 그 흔들림 속에서 당신이라는 사람의 의미를 더욱더 선명하게 깨닫는 흐름이 보였습니다. 감정은 좀 숨기고 있지만 마음속을 보면은 마음속에서는 당신이 이 사람한테 밝은 기억으로 오래 남아있다라는 거죠. 네, 그럼 이렇게 헤어진 뒤 그 사람에게 나타난 가장 깊은 내면의 변화에 대해서 카드를 통해 알아봤어요. 다음 질문은요, 이 사람의 행동 혹은 움직임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카드를 통해 알아볼게요. 네, 카드를 뽑아봤습니다. 처음 나온 카드가 펜타클 2번이 나왔는데 이 펜타클 2번이 뭐냐면 우선 행동에서는 계속 흔들림이 있을 수밖에 없대요. 왜냐하면 마음 안속에서 싸우고 있는 갈등이 있는데 연락하고 싶다가도 멈추게 되고 다가가려고 하다가도 주춤하게 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자기의 감정을 잘 모르겠대요. 이게 확실하게 자기한테 다가가고 싶은 건지 당신한테 다가가고 싶은 건지 들쑥날쑥 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감정과 이성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행동으로는 계속 흔들림이 있을 겁니다. 자기 감정이 확실하지 않아서 행동이 들쭉날쭉 하다라는 거예요. 이 카드 자체가 마음속에 있는 갈등을 나타내는 카드이기 때문에 행동으로는 약간의 제약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온 카드를 볼게요. 두 번째 나온 카드는 컵 9번이에요. 근데 이 컵 9번은 더 선이랑 좀 비슷한 느낌입니다. 당신과 있었던 행복한 기억을 그래도 자주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당신을 못 놓는 겁니다. 다가오고 싶은 로맨틱한 마음도 보여지고요. 그리움과 미련이 올라오는 카드이기 때문에 사실은 당신에게
부드럽게 접근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욕구도 충분히 생길 수가 있는 카드예요. 근데 행동력까지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은 약간의 시간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하지만 이 카드가 나왔다라는 거는 제 생각에는 행동력까지도 이어질 수 있겠다. 작은 접점이나 작은 연락, 가벼운 연락이나 시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마지막 카드로 확인해 볼게요. 맨 마지막에 나온 카드는 심판 카드입니다. 이 심판 카드가 마지막에 나왔다라는 거는 이 사람이 갈등도 하고 그리고 자존심도 있는 사람이라 표현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지만 결국에는 이 사람은 결국 다시 한번 당신을 돌아보는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연락을 할 가능성을 더 올려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미완성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이 또 표현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이 다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연락을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카드가 나왔다라는 거는 당신과의 관계를 완전히 닫힌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부터 열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다시 한번 당신을 생각해 보게 되고 연락 또한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드는 카드네요. 정리해보자면 이 사람의 행동은 불안정해요. 하지만 감정을 봤을 때는 다시 당신 쪽으로 흘러가는 모습처럼 보여졌습니다. 흔들리다가도 결국 당신을 돌아보게 된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마음을 쉽게 놓지 못해요. 절대 놓지 못하고 마음을 완전히 정리하지 못한 그런 카드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끝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시 한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연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이 사람의 행동 혹은 움직임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카드를 통해 알아봤어요. 마지막 질문은요. 지금 그 사람 마음속에서 당신은 어떤 존재일까요?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당신이라는 존재는 어떤 걸지 카드를 통해 알아볼게요. 네, 카드를 뽑아봤습니다. 일단 처음 나온 카드는 여사제 카드가 나왔는데 이 여사제 카드는 뭐냐면 궁금증을 의미하는 카드예요. 당신은 이 사람에게 알아갈수록 더 궁금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별은 했지만 뭔가 이별 후에도 당신이 더 궁금해지고 신비로운 사람 같고 알아보고 싶어하고 이런 모습이 느껴지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 자체가 겉모습보다는 내면이 깊고 여전히 이해하고 싶은 감정을 자극하는 존재로 남아있어요. 당신이 그런 존재다라는 거죠. 이 카드가 나온 것 자체가 당신이라는 사람이 궁금하기 때문에 쉽게 잊혀지는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이 당신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약간 여운이 남는다고 해야 될까요? 여운이 남는 그런 미스터리하면서도 매력적인 카드예요. 아마 그래서 당신을 염탐할 수도 있고 SNS나 당신의 소식을 접하려는 노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당신을 의식하고 있다라는 거고 궁금해하고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카드예요. 그리고 두 번째 카드 볼게요. 두 번째 나온 카드는 킹 오브 컵스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킹 오브 컵스라는 카드가 나왔다라는 거는 당신은 이 사람에게 감정적인 안정감을 줬던 사람이래요. 마음을 깊게 건드린 유일한 사람에 가까워요. 그만큼 두 분은 감정적으로 깊게 빠졌을 거예요. 그런 인연이었대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만나도 당신이라는 사람까지 그만큼의 감정의 깊이까지는 되게 힘들 것 같고 당신이라는 사람이 대체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감정의 깊이가 굉장히 깊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당신을 그렇게 감정이 깊었던 존재로 남아있는 거예요. 마음의 무게가 큰 존재였다라고 하는 카드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나온 카드를 볼게요. 마지막 나온 카드는 컵 8번입니다. 이 컵 8번이 맨 마지막에 나왔는데 이 사람이 근데 어쨌든 두 분이서는 헤어진 상태고 멀어진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당신의 행복을 바라야겠다. 그리고 떠나보내야겠다. 라는 마음을 가졌대요.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당신을 잊으려 하고 열심히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근데 사실 지금 비가 내리고 있죠. 이 비는 감정인데 그렇게 노력을 해도 마음이 완전히 정리되지가 않아요. 쉽게 정리되지 않는다라는 뜻인데 잊으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계속 돌아오는 감정들이 있는 거죠. 마음을 억눌러도 이 마음이 손들 사이에서 삐져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리되진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별 후에도 여전히 이 감정 자체는 끝나지 않은 느낌을 주는 카드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신은 이 사람한테 지워지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남아있다라는 거죠. 정리해보자면 이 사람 마음속에서 당신은 깊고 그리고 의미 있는 존재로 보여집니다.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아직 감정이 남은 특별한 사람이다 라는 거죠. 멀어지려고는 했지만 잘 안 되고 계속 마음이 돌아오게 되는 그런 흐름처럼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이 사람에게는 아직은 끝나지 않은 인연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까지 흐름들을 제가 봤을 때 이 관계는 이별 후에도 감정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어요. 그 사람 마음속에서 당신을 지우지 못하고 여러 감정 속에서 계속 흔들리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표현 자체로만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조심스러울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지만 감정의 무게는 여전히 진하게 남아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카드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카드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연은 한 번쯤은 다시 연락이 닿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 그리고 가능성이 많이 보여지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당신이 떠오르면 생기는 그리움과 그리고 안정감 또한 미련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재회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이렇게 네 번째 정거장까지 리딩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리딩은 제너럴 리딩이죠. 제너럴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께 100% 맞지는 않겠지만 본인 상황으로 맞춰보면 훨씬 정확한 흐름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인 리딩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란과 설명란에 있는 상담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이 채널에 큰 힘을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네 번째 정거장까지 리딩을 마무리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리딩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그럼 열차 운행은 여기서 종료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우리 또 만나요.